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오늘 주인공은 류근일 칼럼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전 조선일보 주필이고요. 현재 뉴데일리 논설고문인데요. 오늘 제목은요. 국힘 당원들은 택하라. 윤석열의 국민의힘이냐? 안철수의 국민의힘이냐? 부제목을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떨어지면 바로 식물된다. 자유향에 달리다 추락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야.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나경원 이후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야 하나? 누구를 국힘 당대표로 뽑아야 하나? 나경원 불출마 선언 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탄 호랑이가 달리는 방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그 호랑이가 자유의 지평을 향해 뛰고 있으니 말이다. 자칫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화한다. 자유 대한민국 회복투쟁, 자유민주주의 회복투쟁도 식물화한다. 그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힘을 보태야 할 이유다. 3.8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로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 최고위원으로는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 2024 총선을 앞둔 공천관리위원회는 또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것인가? 국힘 책임당원들은 아래 질문에 답하라.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 여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탄 호랑이의 질주는 둘 중 하나에 이를 것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와 8.15 경축사가 밝힌 정통 자유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윤석열의 국민의힘이 되던가. 2. 아니면 정통 자유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도 좌파, 중도 우파라고 밝히지도 않는, 그래서 이건지 저건지 불투명한 안철수의 국민의힘이 되던가. 둘 중 하나다.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은 답해야 한다. 1, 2 중 어떤 국민의힘을 만들려 하는가? 선명한 자유주의 국민의힘인가? 중간 어느 지점에 걸쳐있는 국민의힘인가? 중간론은 헛것이다. 자유인과 전체주의 주사파가 맞붙어 싸우는데 제3의 어떤 중간?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중간은 같은 자유 대한민국 질서 속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때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냐 반대한민국이냐를 묻는 오늘의 결전에서는 중간이란 있을 수 없다. 헛것이다. 자유인들의 주적은 물론 북한 대남 공작 플러스 주사파다. 그러나 그 주적과 싸우기에 앞서 먼저 극복해야 할 게 바로 그 헛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이유, 존재의 이유를 희석하는 물가지적 처세 말이다. 이걸 일부 매체는 부추기고 있기도 하다. 안철수의 이념적 호적은, 안철수는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고 하던 때의 안철수와는 현재의 달라졌다. 그 변화를 환영한다. 그가 3구 대선 막바지에 윤석열을 지지한 것도 평가한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모르겠다. 당신의 이념적 호적은 어디인가? 이 질문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모두에게 예리한 칼끝처럼 겨눠졌으면 한다. 이렇게 유근일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100% 동감합니다. 나경원 사태 이후에 저희 이봉규 TV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놀랍게도 삽시간에 10만 명이 넘었는데요. 하루도 안 돼서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힘당 차기 당대표로 누가 좋은가 5명을 올려놨는데요. 여기서 1등이 김기현 59%, 2등이 황교안 19%, 3등이 안철수 11%, 4등이 강신업 9%, 5등이 윤상현 2%. 다른 여론조사에 조경태가 올라왔는데 조경태가 이제 맨 마지막이고 1몇 %에서 빼고 유승민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이 아직도 간보고 있고 유승민은 책임당원들이 지지하지 않을 걸로 예상해서 빼고 그 대신 강신업을 넣고 했더니 강신업이 의미 있는 표심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도 보듯이 일부 리얼미터 여론조사 같은 데서는 나경원 사퇴한 그 표가 안철수에게 갔다. 그래서 안철수가 뭐 대거 상승하는 여론조사들이 요즘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봉규 TV 여론조사는 좌파를 배제한, 중도도 배제한, 진짜 여기 구독자님들은 대부분 보수 우파 아닙니까? 보수 우파, 다시 말해서 책임당원의 성향이 가까운 사람들이죠. 물론 책임당원도 많으실 거고요. 이런 성향으로 볼 때는 안철수보다는 김기현 쪽으로 나경원의 사표가 그쪽으로 갔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59% 차지한 걸로 봐서 과반을 1차에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기현이. 오늘 지금 제가 뽕평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그 논평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댓글에서 제가 아직도 나경원을 응원하고 있는 줄 알고 뭐 정신 차려라 이런 댓글도 달고, 그다음에 장제원이를 또 제가 비판을 하니까 장제원이를 왜 비판하냐고 또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하는 걸 이해를 못하고 정반대로 제 말을 해석해요. 그래서 마치 김기현이가 안 되는 걸로 제가 표현한 걸, 아니 설문조사를 내가 그렇게 했는데, 설문조사에 그렇게 나왔는데 59%가 김기현으로 나오고 안철수로 가지 않고 김기현으로 나경원 표가 갔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계시더라고. 나 미치겠어 진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나 제가 이 얘기는 했죠. 그 과정에서 장제원이 그 설쳐되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오히려 도움 안 된다. 장제원이 좀 찌그러져 있어라. 괜히 윤핵관 소리가 장제원이 때문에 나와요. 그 권성동 때문에 한참 윤석열 대통령이 손해를 봤어요. 근데 장제원이가 자꾸 설쳐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누가 될 수 있다니까. 제2의 차지철이란 인상을 받아서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조금 당분간 설쳐되지 말아라 이 얘기했는데, 그 얘기했다고 마치 윤석열을 지지 안 하는 사람처럼 무슨 또 댓글에 달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 행간을 읽으시고 제 말을 좀 똑똑히 알아들으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책까지 쓴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선거 나갈 때 죽기 살기로 응원했어요. 욕을 쳐먹어가면서. 지금도 응원하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장제원이는 제가 박정희 대통령 존경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차지철이야 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차지철이. 말하자면 장제원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높아심에서 얘기한 거고, 장제원이하고 저하고 친했어요. 지금은 연락 서로 안 하지만 굉장히 친한 동생이에요. 아끼는 마음에서 설쳐되지 말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50명의 그 초선들 그렇게 집단 린치하는 모습이 그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손해를 안긴다. 좀 그렇게 집단 린치해서 쫓아내는 방법은 옳지 않다. 그 말을 한 거죠. 그래 나경원이 출마해야 되느냐 출마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론조사도 이봉규 TV에서 했잖아요. 압도적으로 15만 명이 투표했는데 82%가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가 나왔어요. 그것도 제가 논평했고, 그러면 뜻을 알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뜻을 이해 못하고선 나 미치겠다 진짜. 제가 나경원을 당대표 돼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학가라고 그랬잖아요. 나경원이 출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했고, 내 출마하지 않은 거 잘했다고 그런 거고, 출마하지 않은 거 잘한 겁니다. 잘한 결정이에요. 그 이유가 어떻든지. 그건 출마 안 하기로 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욕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출마하지 않기로 한 사람을 또 나경원이 뭐 배신자다 뭐 이준석이다. 나경원이하고 이준석하고는 다른 류입니다. 마음에 안 맞는 거 몇 개 제가 논평으로 얘기했죠. 나경원이 요즘에 한 행동은 그건 옳지 않았다 얘기했지만, 이준석하고는 달라요. 유승민이하고도 다르고요. 이준석과 유승민이 같으면 절대 사퇴 안 했습니다. 이번에 사퇴 안 하지. 걔들이 어떤 애들인데. 근데 그나마 사퇴한 거는 봐서 부류가 달라요. 이준석과 유승민 부류하고. 그러나 나경원이 최근에 윤석열 정부하고 호흡을 못 맞춘 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못 알아챈 거, 이런 건 이제 잘못했다. 그거는 이제 본인도 사과했고 인정했고, 그리고 사퇴했으니까 이제 나경원에 대한 욕은 좀 자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쥐도 몰아가면서 고양이가 몰지 그냥 무자비하게 그렇게 몰면 되겠습니까? 그 얘기한 거고, 저의 뜻은 그거죠. 분명히 대놓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에요. 그럼 윤심이 확인됐잖아요. 뭐 3쿠션이 됐든 1쿠션이 됐든 김기현으로 미는 거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철수는 6은1 칼럼에서 나온 대로 안철수도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어느 정도 일조했습니다만 맨 마지막에였고, 마지막까지 애먹이었잖아요. 그런 거 처음부터 화끈하게 단일화에 안 하고 마지막 끄트머리에 가서 한 거, 그런 게 그래도 인수위 때는 잘했어요. 인수위 때는 잘했는데, 정체성이 지금의 그런 모호한 정체성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집권 여당을 바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공천권을 안철수가 가지게 되면 또 그때 가서 갈등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갈등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측 하고 또 장제원이 설쳐되고 권성동이 설쳐되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2분 3분 돼가지고 또 난리 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잘못하다가 총선에서 참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기현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하여튼 윤석열 정부와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과거에 어떻든 잘못이 있건 없건 리더십이
훌륭하건 안 하건 간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지금으로서는 적임자예요. 할 수 없어요. 공천 할 때도 잡음이 좀 덜 날 거예요. 근데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공천 잡음이 또 엄청 날 겁니다. 근데 공천에 또 완력 싸움이 또 엄청 날 거고요. 자칫 결과가 아주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없이 유근일 선생의 지적대로 윤석열의 국민의힘이냐 안철수의 국민의힘이냐 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어정쩡하게 중간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중간이 어디 있어요? 당대표가 윤석열의 국민의힘 김기현이냐 아니면 안철수의 국민의힘이냐.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안철수의 국민의힘이 돼야 돼요. 안철수도 은근히 고집셉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되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 이러면서 코드를 맞추는 것 같지만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도 일조했다 이러고 나오지만 막상 당권을 쥐게 되면 자기 사람으로 많이 꽂으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자기 사람이라는 게 안철수의 사람이라는 게 이게 회색 분자들이 많아요. 확실한 보수파가 아니라 국민의당에 있던 사람 아니면 바른미래당에 갔다 왔던 사람 이런 사람들 그 부류 있잖아요. 그 부류가 많기 때문에 확실한 그 자유파 지금 주사파와 일전을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투사들이 배치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체성의 문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은 피치 못하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윤 핵관들과의 갈등이. 그래서 장제원이 조용히 하려는 거예요. 하여튼 있을 수 없이 갈등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중도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악영향을 줘서 총선에 참패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사불란하게 가도 저 적들이 이재명의 그 주사파와 이 북한이 밀고 중국이 밀고 그냥 목숨 걸고 이재명을 미는 저 집단들 여기서 단합해도 상대하기가 버거운 애들이에요. 그런데 단합이 안 되고 막 갈등이 뻔하게 갈등 간다니까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은.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의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됐다. 유근희 선생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지금 떨어지면은 바로 우리나라가 식물돼요.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식물되지만 다시 말해서 총선에서 압승을 못하면요 식물 대통령 되고 잘못하다간 탄핵으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쟤들은 뭐든지 역지. 그런데 여기서 절체절명 과반은 무조건 넘어야 되는데 자유우파의 목표는 200석이잖아요. 아주 그냥 이참에 헌법까지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200석을 갈 때는 일치 단결해서 가도 쉽지 않은 싸움인데 이러면 안철수로 가면 어려워집니다.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윤석열의 국민의힘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자명한데 1차에서 과반을 넘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넘기지 못하면 이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치 단결해서 1차에서 과반을 넘기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신업의 돌풍 같은 거,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의 표심,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는 민노총 해체, 그 다음에 부정선거와의 싸움을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의미 있는 득표가 나오면 매기 효과가 돼서 당대표가 김기현이가 되든 누가 되든 김기현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국민들로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구나. 이걸 인지하고 당대표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특위를 만든다든지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그 표심도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강신업의 돌풍. 완전히 정치권에 있지 않은 사람이 매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긴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강신업은 자칭 타칭 강태풍이잖아요. 태풍부는 투사잖아요. 그러니까 투쟁력을 바라는 국민들의 힘이 이 정도 되는구나. 요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쟁력 있는 자유우파 전사들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 최고위 싸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철수가 되면 이제 그런 게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투쟁력 있는 사람보다는 중도인지 우파인지 모르는 사람들로 배치될 거고 이러면 이게 싸움이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이 윤석열의 국민의힘을 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주목할 것은 컷오프 올라간 황교안 전 대표, 그 다음에 강신업 선수가 4강 같은 데 올라가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4강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TV 토론 같은 거 이제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강신업의 투쟁력 있는 그 TV 토론에서의 그 투지 이런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의 부정선거와의 싸움 민노총 해체에 대한 거 이런 거에 그 설파가 TV 공중파를 쫙 타면은 그게 어떤 다시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4강에 황교안 강신업이 같이 올라가고
결국은 투표하는 날 결국은 윤석열의 국민의힘으로 뽑고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전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게 될 것도 같습니다. 이 여론조사 보니까요. 지켜보시죠 뭐. 윤석열의 국민의힘으로 가야 돼요. 안철수의 국민의힘 힘들어집니다, 이게. 아니, 전 개인적으로 뭐 안철수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배신자라고 보지 않는데 흐리멍텅한 게 좀 있어. 그리고 노선이 자유민주주의 노선이 분명하질 않아. 그래서 거기에 대답해야 된다. 그렇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다. 그전 상황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정치는 생물이니까 단일화할 때야 한 사람 대통령, 한 사람 당대표로 둘이 잘 꿍짝하면 좋겠다는 게 그때 민심이었고 지금 민심은 또 달라졌단 말이에요. 지금 민심이 중요하다. 자유판 민심.